낡은 피토리아 양식 집은 그 자체로 거대한 한숨 같았다. 공기는 곰팡이와 케이트의 근세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썩은 향기는 죄책감에 찬 비밀처럼 폐에 달라붙었다. 창문은 먼지에 덮여 뿌옇게 흐려졌고 오래된 석가래는 100년간 마하지 못한 죄의 무게에 축 처진 눕게 같았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 집은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에 대해 속삭이며 사과하는 듯 했다. 리암 하그로브 28세는 이 집의 공기에 스며든 후회처럼 그가 가장 아끼던 낡은 플란넬 셔츠의 단처럼 가장자리가 달아해지고 있었다. 그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 고모에게서 이 집을 물려받았다. 그녀의 보고 기사에는 사인이 갑작스러운 침묵으로 적혀 있었지만 검시관은 뇌조중으로 기록했다. 그때 리암은 의문을 품지 않았다. 왜 그래야 했는가? 그에게 집은 그저 집일 뿐이었다. 벽돌과 모르타르로 지어진 먹이를 기다리는 입이 아니었으니까. 오늘 밤 우주의 거대한 눈꺼풀이 닫히는 계기 일식 아래 천문학자들이 단 4분 27초만 지속될 것이라고 맹세한 그 순간 리암은 엘레나 마스케스와 마커스 헤이를 다락방으로 이끌었다. 그는 그들의 만남을 개인 의식이라고 불렀다. 엘레나는 그의 애인이기도 하고 아닐 때도 있는 여자로 검은 머리카락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연마된 흑요석 같은 눈빛을 지닌 채 리암의 유령 같은 시선 속에서 언제나 열정의 유령을 쫓듯 그를 따라왔다. 마커스는 그들 3인조의 회의론자이자 포커를 견전처럼 인용하는 마른 체형의 언어학 겸임 교수였다. 그는 이성의 목소리를 연기하기 위해 따라왔다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일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낮이 밤에 질식하는 천체의 변태, 하늘의 강간과 같은 순간 5년 전 여동생의 장례식 이후 그의 목구멍에 매달린 매듭을 풀고서 그녀의 이름을 소름 끼치도록 외쳐도 피를 토하는 목소리로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2층 복도에서 접이식 계단을 당겨 올랐고 나무는 추위에 항의하는 노인처럼 그들의 무게 아래 비걱거렸다. 리암이 앞장섰고 그의 주먹에는 야생화 꿀이 반쯤 담긴 병이 쥐어져 있었다. 주방에서 싼 와인을 마시며 그는 그것을 재물이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꿀은 에레나의 아이디어였는데 그녀가 낡은 나선의 춤에서 읽은 반쯤 기억나는 이교의식에 대한 경이었다. 꿀은 병 입구에서 게으르게 떨어져 금빛 눈물처럼 그의 손등에 길을 그리며 흘러내렸고 지붕 틈새로 스며드는 가을 서늘함에 끈적하고 따뜻했다. 이런 리암, 이곳은 마치 무덤과 방집이 교미한 냄새가 나네. 마커스가 다락방 바닥에 머리를 내밀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석가래에 부딪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듯한 울림으로 들렸다. 공간은 광활했고 노출된 석가래와 잊힌 유물로 가득 찬 거대한 입 같았다. 조먹은 리넨으로 부풀어 오른 낡은 트렁크들, 거미줄에 뒤덮인 샹들리에를 시야 없이 응시하는 맨킹 인형, 그리고 건드리면 마른 뼈처럼 부서지는 등이 갈라진 누런 책 더미들이 쌓여 있었다. 먼지 입자들이 단 하나의 더러운 창문으로 피터링된 일식 빛의 조각들 속에서 춤을 추며 바닥에 멍든 보라색의 스트로크를 그렸다. 엘레나가 다음으로 나타났고 그녀의 웃음은 깨진 도자기처럼 날카롭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다. 다락방의 꽃 같은 방식으로 낭만적이네. 하지만 영원히 여기에 가두지만 말아줘. 그녀는 리암의 팔에 스쳤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손목에 묻은 꿀 묻은 피부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빛이 침범하지 않는 구석에 고인 어둠 속으로 튀었다. 리암이 엄지로 병을 닫으며 유리에 호박색을 번졌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마커스가 강조했고 그의 말은 끝난 초농의 연기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5번의 심장 박동이 지났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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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침묵이 너무 깊어서 그들의 고막을 누르는 뱀의 주먹 같았다. 리암이 그것을 깨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채찍 같았다. 저 그림자가 방금 움직였어? 엘레나의 손이 입으로 날아가 구리 맛이 나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턱을 감싸고 엄지가 그의 아랫입술선을 따라갔다. 리암, 네 피가 나. 꿀과 피 진틀인 성찬 같네. 방울 소리가 점점 강해졌고 병에서가 아니라 위의 석가래에서 느리고 끈적한 비가 불규칙한 리듬으로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철쩍, 탁, 철쩍, 탁. 마커스가 고개를 기울여 젖은 타악기 너머의 소리를 들으려 애썼다. 밖의 일식은 더욱 깊어졌고 태양의 코로나는 달의 흑요석 가죽을 핥히는 찢어진 후광 같았다. 태양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가 말했고 깨달음은 얼음물처럼 그의 척추를 기어올랐다. 오늘은 안 돼. 우리에게는 안 돼. 리암이 다시 병을 열고 입술로 기울였다. 달콤함은 그의 혀에서 신맛과 식초로 변했다. 우리는 사생활을 위해 왔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고 눈은 와인의 여운과 더 어두운 것 절망. 어쩌면 이 살과 어리석음의 삼위일체가 그들의 삶의 풀림을 막기 위해 결속되기를 갈망했던으로 유리처럼 흐렸다. 엘레나의 미술 경력은 침체되었고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캔버스는 먼지를 쌓고 있었다. 마커스의 교수 인용 거부는 그를 경임 교수 지옥에 표류하게 했다. 리암의 프리랜서 코딩 일은 집의 탐스러운 공과 요금을 거의 감당하지 못했다. 여기 이 나무와 속삭임의 자궁에서 그들은 친밀함과 탈출을 가장 할 수 있었다.
엘레나의 웃음은 절반에서 멈췄고 젖은 울림으로 울렸다. 그냥 낭은 집이야. 그들은 모두 죽어가는 연인들처럼 삐걱거리고 신음하지. 이런 건 아니야. 마커스가 반박했고 그의 귀는 에테리에 기울어져 있었다. 소리들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는 먼지, 가라앉는 점수 듣는 것이었다. 그들의 숨소리를 엿듣고 엘레나의 숨소리에 딸꾹질, 리암의 숨소리에 떨림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마룻바닥이 그들 아래에서 움직였고 집이 숨을 쉬는 듯한 미묘한 파동이 있은 뒤 전적으로 숨을 내쉬었다. 리암이 트랩도어를 향해 돌아섰고 심장이 갈비뼈에 문신처럼 박동했다. 출구 사라졌. 사각 해치가 순간 전까지 벌어져 있던 곳에는 이제 매끄러운 석고만이 남아있었고 시선이 닿으면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퇴색한 꽃 무늬로 종이가 발라져 있었다. 엘레나의 비명은 목구멍을 올라갔지만 헐떡거리는 소리로 나왔고 공포가 그녀의 눈 주위에 선을 그었다. 이건 재미없어 리암. 열어 이 씨발. 문을 열어. 주변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빛의 놀이에 게으른 흐름이 아니라 잉크가 양피지에 번지는 것처럼 의도적인 흐름, 기하학을 거부하는 형태를 보여들었다. 연기처럼 피어나는 덩굴소음, 부정적인 배고픔으로 맥동하는 공허. 그들은 시야의 가장자리에 모여들어 눈이 아닌 눈, 입이 아닌 입의 희미한 모습을 망막에 흘려주었다. 마커스가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보이지 않는 집게가 그의 후드를 조였고 말은 가글거리는 소리로 변했다. 그는 목을 핥히었고 손톱이 붉은 자국을 남겼다. 내 목구멍, 그가 강제로 뱉어냈고 음절들은 잠긴 비명처럼 거품을 일으켰다. 봉인됐어. 엘레나가 그에게 달려가 입술이 그의 입술에 스쳤고 절박한 말 없는 간청. 안 돼. 싸우지 마. 숨 쉬어. 그녀의 얼굴은 표정으로 일그러졌고 눈은 그녀의 목소리가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을 애원했다. 리암의 엘레나를 부르는 외침은 백색 소음으로 풀어졌고 전전으로 사라지는 터지는 소리였다. 깨진 유리가 공기를 가리렸다. 비록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지만 살이 뼈에서 분리되는 듯한 미끄러운 찢어지는 소리가 뒤따랐다. 마커스가 벽으로 비틀거리며 손가락이 먼지를 핥히어 진홍색 문자로 새겼다. SOS, SOS, 꿀. 이가 그의 피와 섞여 더러운 곳에 고발선 강으로 이루었다. 엘레나의 입술이 떨렸다. 무슨 일이야? 신이여, 그림자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녀의 손이 떨리며 공기를 훑었고 손가락이 절박한 수어로 춤을 췄다. 리암이 환상의 파편에서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을 반사하지 않고 공허에 씹힌 미소를 반사하는 거울 조각. 그는 먼지에 새겼다. 집, 살아있어. 소리를 굶주리고 있어. 그림자들이 점점을 찍고 형태를 낳았다. 키가 크고 눈이 없는 어둠의 비단으로 짜인 경비병들. 그들의 형태는 물속에 있는 것처럼 물결쳤다. 엘레나의 입술로 경고는 보였다. 그들이 우리 목소리를 빼앗고 있어. 한 음절씩. 마커스의 다음 발언은 목이 조여 죽었고 벽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쉬었고 거대한 호우 소리가 석가래를 진동시켰다. 집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바둠 바둠. 그들의 침묵한 간청을 리듬 천둥 속에 익사시켰다. 밖에서 일식은 영원히 얼어붙었고 새벽이 감히 침범하지 않는 우주적 더듬거림이었다. 황혼이 영원하고 무자비하게 통치했고 그 통치 속에서 강하는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3인조는 벽에 등을 기댔고 숨이 거친 화음으로 동기화되었다. 리암의 마음은 달렸다. 이건 실제일 수 없어. 일식은 끝나. 집은 먹지 않아. 하지만 꿀은 계속 떨어졌고 그림자들은 다가왔고 침묵은 도끼처럼 조여졌고 그들 자신의 훔친 말로 짜인 올감이었다. 엘레나의 손가락이 그의 손과 얽혔고 무덤 흙처럼 차갑고 마커스의 시선은 어둠이 가장 짙은 구석에 고정되어 마치 먼저 깜빡이도록 강요하는 것 같았다. 그때 그 구석에서 한숨이 나왔다. 바람도 숨도 아니고 진공이 스스로 채우는 혹이었다. 그림자들이 갈라졌고 무언가 지켜보고 있었다. 이에 레벨레이션. 다락방의 시간은 투명하게 늘어진 사탕처럼 길게 늘어졌고 분들은 일식에 깜빡이지 않는 시선 아래에서 영원처럼 부풀어 올랐다. 꿀비는 그쳤지만 그들의 피부에 끈적한 별자리를 남겼다. 리암의 뺨은 전쟁 화장처럼 줄무늬가 났고 엘레나의 쇄골은 노출된 정맥처럼 번쩍였고 마커스의 손바닥은 그의 SOS 조각 잔여로 끈적거렸다. 그들의 목소리, 한때 그들의 연약한 유대감의 접착제였던 것은 이제 고장난 정구처럼 깜빡였다. 반쯤 형성된 구절, 숨 중간에 삼켜져 이도의 여우만 남겼다. 엘레나의 흐느낌은 첫 번째 균열이었고 봉인에도 불구하고 기어나온 원초적인 딸꾹질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시선을 먼 벽으로 이끌었고 그곳에는 전신 거울이 경비병처럼 기대어 있었고 그의 금박 테두리는 매듭진 정맥처럼 보이는 피리그리로 장식되어 있었다. 먼지가 유리를 가렸지만 리암이 다가갔을 때 발소리가 젖은 땅에서처럼 흐릿하게 잠겼다. 목은 사라졌고 그들의 반영이 아니라 버전을 드러냈다. 입들이 살아있는 그림자 실로 꾸며져 있고 검은 실들이 훔친 리듬으로 맥동했다. 리암의 속삭임은 자갈과 리버브를 통해 끊기는 소리로 나왔고 정전에 맞춰진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것처럼 들렸다. 그림자 실로 끝매였어. 악마의 바느질 같아. 마커스가 엘레나의 이미지를 가리키며 손가락을 질렀고 그 자신의 간청은 안개로 증발했다. 유리 속에서 그녀의 귀는 피가 아니라 무목이 메인 강물처럼 목을 따라 조용한 길을 새겼다.
그는 허리를 굽혀 손가락이 떨리며 먼지에 블록 문자를 그렸다. 네 귀 엘레나. 침묵을 흐리고 있어. 소리가 내게 닿기 전에 마셔버려. 거울이 갈라졌고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 거미줄 같은 균열의 정맥이 번지고 조각들은 화석화된 빛처럼 추락했다. 하지만 엘레나의 반영은 남아있었고 자율적이었고 그녀의 혀는 뱀처럼 날뛰며 보이지 않는 가시에 대항했다. 그녀는 물러섰고 손바닥이 유리를 내리쳤다. 탁, 탁, 탁. 이중인을 파괴하기 위해. 하지만 그녀의 손은 통과했고 손목까지 표면에 가라앉았다. 안 돼, 안 돼, 내서 나가. 그녀가 입술로 말했고 단어들은 유령 자막처럼 입술에 피어났고 그녀의 실제 목소리는 조여진 실이었다. 리암의 각본이 마커스의 것과 먼지에 합류했고 문자는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거울은 진실을 보여준다. 도둑질이 현현된 모습. 그의 마음은 어지러웠고 반쯤 기억나는 전설의 파편들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의 고모의 일기장, 지하실에 숨겨져 있고 말을 잡아먹는 집에 대한 미친 낯섦. 892년에 원래 주인 벙어리 배우가 일식 동안 목을 매달아 자살했을 때 태어난 가문의 저주. 그의 인형들이 원으로 배치되어 발견되었고 입들은 영원한 비명으로 벌어져 있었다. 마커스의 추가가 바닥을 번졌다. 내 귀에서 피가. 하지만 소리는 빠져나가지 않아. 그냥 공허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그의 반영은 공기에 닿는 순간 증발하는 진홍색 눈물을 흘렸고 고소금 가장자리 얼룩을 남겼다. 거울이 출렁였고 표면이 고통스러운 숨의 가슴처럼 들썩였고 안개가 내부에서 피어올랐고 수은의 폐에서 내쉬는 호기처럼. 엘레나의 각본은 그들 사이를 엮었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우아했다. 침묵은 배고프다. 그것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사랑을 먹고 연료로 바꾼다. 리암이 고개를 끈덕이며 선을 확장했다. 우리가 시도한 모든 단어 벽 속으로 사라져 잉크가 흡수지처럼 흡수되었어. 마커스가 봉인했다. 집은 감옥이 아니야. 변태다. 우리를 그것의 메아리로 바꾸고 있어. 다락방의 가장 어두운 곳 그림자들이 처음 움직인 구석에서 형태가 나타났다. 걷지도 기지도 않고 펼쳐졌고 악몽이 껍질을 벗는 것처럼 어둠에서 풀려났다. 그것은 솟아올랐고 7피트의 후드 쓴 공허, 두 번이 빛을 삼켰고 잊힌 밤의 직물로 짠 로브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마찰 없이 미끄러졌고 그들 앞에서 멈춰 서서 닭살이 돋고 목 뒤에 가는 털을 곤두서게 하는 서늘함의 빗무리를 만들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리암의 가스는 초음파였고 느껴지기보다 들리는 안력파였다. 그 인물의 목소리가 기어나왔고 발밑의 낙엽처럼 건조하고 고해성사의 속삭임처럼 물렸다. 두려움을 써라 아니면 벙어리가 되어라. 침묵은 굶주리지만 그것은 흥정한다. 엘레나의 입술이 반항을 형성했다. 그게 뭐냐고. 수수께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나? 마커스의 먼지 가스적임은 절박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해? 우리의 비명, 우리의 비밀. 그 인물은 손을 내밀었다. 깃끝이 깃펜으로 된 길고 뼈 없는 손가락들. 그것에는 고대 깃펜이 매달려 있었고 환달병 걸림뼈처럼 누런 양피지 다발이 매달려 있었다. 침묵은 너희의 목소리를 차지했다. 그가 선언했고 목소리는 신면의 기비에서 울렸다. 너희의 말은 이제 내 것이다. 침묵에 대한 11조. 선택해라. 너희의 가장 큰 두려움을 새겨라. 너희의 고독을 뒤쫓는 그림자. 너희의 새벽을 잡아먹는 무. 아니면 영원한 침묵 속에 거주하고 무덤처럼 목소리 없이. 리암의 손이 망설였고 유혹이 공포와 싸웠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쓰는 거죠? 캣펜이 인물의 손에서 떨렸고 피를 맡은 사냥개처럼 간절했다. 웃음이 속삭였고 빈 창고에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 진실은 형태를 찾는다. 두려움은 살을 찾는다. 거부하면 침묵은 두꺼워진다. 너희의 생각조차 헛되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엘레나의 머리가 흔들렸고 흑요석 머리카락이 채찍질했다. 이 그림자 인형을 믿지 않아. 집의 혀야. 마커스의 각본은 촉구했다. 우리가 거부하면 굶주려. 침묵은 이미 너희를 가지고 있다. 인물이 속삭였고 목소리가 실처럼 부러졌다. 이 개패는 자비의 날이다. 말 없는 자궁에서 유일한 탈출구. 양피지가 철썩 소리를 내며 펼쳐졌고 등이 정렬되는 것 같았고 개펜의 끝은 죄보다 검은 잉크를 흐렸고 응고된 밤처럼 끈적했다. 리암이 그것을 집어들었고 결심이 그의 턱을 단단하게 했다. 내가 먼저 할 거야. 그가 선언했고 말은 깨지기 쉬운 혹이었다. 우리를 위해. 엘레나의 그립이 그의 상완을 멍들었고 눈은 금지로 액체가 되어 있었다. 마커스의 고개는 무덤 같았다. 조심해. 미끼야. 인물의 목소리는 단조로운 열쇠로 불어났다. 너희를 가장 공포시키는 것을 써라. 너희의 고독을 뒤쫓는 그림자. 너희의 새벽을 잡아먹는 무. 캐펜이 양피지를 만났고 각 스크리치는 마호가니 위에 장송곡 못이었고 관뚜껑 곡물을 긋는 듯했다. 리암의 손이 떨렸고 정맥이 두려움의 지도 위에 강처럼 붉어졌다. 내 단어가 피어올랐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개펜이 부러졌고 가시 끝이 그의 손바닥을 찔렀다. 리암의 가스는 목소리 없었고 고통의 일그러짐이었고 그의 손가락이 녹아살이 재로 부스러지고 회색 입자들이 장작 더미에서 탈출하는 영혼처럼 위로 나선다. 안 돼. 신이여.
안 돼. 엘레나의 침묵한 외침은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그녀는 달려들었지만 그녀의 소나기는 쟤만 만났고 모래시계 모래처럼 스쳤다. 마커스가 리암의 손목을 붙잡고 에테르 추혈을 멈췄다. 멈춰. 그걸 내려놔. 기패는 독이야. 그의 외침은 바람이었다. 이문우의 수말 인물의 일. 엘레나의 그립이 그의 상완을 멍들었고 눈은 금지로 액체가 되어 있었다. 마커스의 고개는 무덤 같았다. 조심해, 미끼야. 인물의 목소리는 단조로운 열쇠로 불어났다. 너희를 가장 공포시키는 것을 써라. 너희의 고독을 뒤쫓는 그림자, 너희의 새벽을 잡아먹는 무. 캐펜이 양피지를 만났고 각 스크리치는 마호가니 위에 장송곡 못지었고 관뚜껑 곡물을 긋는 듯했다. 리암의 손이 떨렸고 정맥이 두려움의 지도 위에 강처럼 붉어졌다. 네 단어가 피어올랐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개펜이 부러졌고 가시 끝이 그의 손바닥을 찔렀다. 리암의 가스는 목소리 없었고 고통의 일그러짐이었고 그의 손가락이 녹아살이 재로 부스러지고 회색 입자들이 장작 더미에서 탈출하는 영혼처럼 위로 나선다. 안 돼, 신이여. 안 돼. 엘레나의 침묵한 외침은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그녀는 달려들었지만 그녀의 소나기는 쟤만 만났고 모래시계 모래처럼 스쳤다. 마커스가 리암의 손목을 붙잡고 에테르 추혈을 멈췄다. 멈춰. 그걸 내려놔. 기패는 독이야. 그의 외침은 바람이었다. 인물의 천둥이 굴렀다. 침묵은 부정하는 자들을 차지한다. 너는 그 본질을 이름했고 그것은 너를 친척이라 이름했다. 리암의 그루터기가 그 자신의 낙하 속에 낙서했다. 도와줘. 안에서 타고 있어. 제가 흩어져 읽을 수 없는 애가가 되었다. 엘레나의 손이 그를 통과했고 공포가 그녀의 특징을 새겼다. 리암, 넌 풀어지고 있어. 꺼진 소원의 연기처럼. 마커스의 간청이 먼지를 번졌다. 그의 두려움은 침묵 자체였어. 그가 마주할 수 없는 부재, 컴파일되지 않는 코드, 빈 메아리로 울리는 사랑. 인물이 두건을 기울였다. 그래서 침묵이 그가 되었다. 부정하는 자를 잡아먹고 신앙심 기분자를 낳았다. 돌풍이 일어났다. 창문 없이 근원 없이 리암의 자네들을 소용돌이로 휘몰아쳤고 그의 마지막 발언은 목이 조인 정말 미안해 였고 그의 입술이 어둠의 봉합으로 봉인되기 전에 몸은 제 무더기로 무너져 불꽃 없는 장작 더미가 되었다. 엘레나가 무너졌고 꿀로 그녀의 뺨을 적셨다. 마커스가 그녀를 품었고 그의 포옹은 풀림에 대한 방벽이었다. 우리는 이걸 끝내. 그가 새겼고 손가락이 떨렸다. 그를 위해. 아니면 우리도 죄가 돼. 인물이 새로 개펜을 내밀었고 그 목소리는 메스였다. 너의 차례다. 속삭임의 직공. 내 두려움을 써라. 엘레나의 물러섬은 벽에 부딪혔고 석고는 심판처럼 차가웠다. 마커스의 각고는 애원했다. 선택지 없어. 열쇠거나 카이야. 그녀가 키펜을 집어들었고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너도 이룰 수 없어. 그녀가 숨을 쉬며 실처럼 가늘게 말했다. 나는 여기 있어. 마커스가 새겼다. 항상 꽉 잡아. 고통스럽게 그녀의 손이 페이지를 스쳤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울이 폭발했고 파편은 이빨 폭풍이 되어 진홍색 종이 조각으로 살을 찔렀다. 엘레나의 비명은 표정이었고 피꿀 카테일이 그녀의 턱을 적시며 유리가 깊게 물었다. 마커스가 끼어들었고 몸은 방패였다. 안 돼. 싸워. 공기. 오직 공기. 인물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부서졌다. 문은 그 신자들을 차지한다. 너는 공허를 받아들였고 그것은 너를 받아들였다. 엘레나의 손가락은 마커스와 접촉 시 투명해졌다. 나는 사라지고 있어. 사이로로.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줄어들었다. 놓지 마. 마커스의 먼지 절박함이 핥히었다. 캐펜이 그에게로 굴러갔고 필사적이었다. 한 명이 남았다. 비밀의 석이. 내 두려움을 써라. 아니면 침묵한 합창단을 불려라. 마커스는 참상을 조사했다. 리암의 장작 더미, 엘레나의 유령, 그리고 철의 의지로 키펜을 집어들었다. 나는 그들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가 맹세했고 목소리는 풀린 강처럼 쏟아올랐다. 나는 이해했어. 양피지가 떨렸고 기대감으로 살아있었고 잉크가 열병난 이마에 탄처럼 맺혔다. 에스케이프. 마커스의 각본은 의식적인 우아함으로 펼쳐졌고 각 문자는 성례였다. 침묵은 신이다. 집이 한숨을 쉬었고 거대한 내심이 석가래를 떨게 했고 벽들이 쓰러진 풀무처럼 수줍겠다. 인물의 목소리는 울렸고 오래된 찬사로 가득했다. 너는 베일을 뚫었다. 그 침묵 속에서 신성을 이름했다. 그는 키펜을 포기했고 그것은 먼지 입자로 부서졌고 돌아서서 두려움을 능가하는 경외감이 스쳤다. 집, 그것이 우리를 풀어주고 있어. 이음새가 벌어지고 있어. 트랩도어는 팝소리와 함께 나타났고 집에 희미하게 불이 커진 목구멍으로 계단이 내려갔다. 인물은 후퇴했고 어둠의 잎사귀로 녹아들었다. 침묵은 너희와 함께 간다. 각인되고 지울 수 없이 네 가슴에 요람에 실린 신. 마커스가 목을 만졌고 말은 방해받지 않았지만 무겁게 가득 차 있었고 각 음절은 경전처럼 무게를 실었다. 나는 다시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단어들 그것들은 고대의 무언가를 울린다. 경전처럼 무겁고 죄처럼 신성해. 그는 리암의 제 옆에 무릎을 꿇고
경건한 주의로 그의 꿀 묻은 손바닥에 재를 퍼담았고 엘레나의 유령 형태로 손을 내밀었고 그것은 그의 손길 아래서 부분적으로 고체화되었다. 우리는 함께 떠난다. 그가 선언했고 목소리는 반대를 용납하지 않았다. 아니면 침묵이 우리를 조각조각 차지한다. 집은 항의했다. 내장 같은 으르렁거림, 그림자들이 채찍처럼 날뛰었지만 굴복했고 문틀은 일식이 남아있는 밤 하늘을 프레임했고 코로나가 죽어가는 신의 마지막 윙크처럼 반짝였다. 마커스는 문턱을 넘었고 짐을 품에 안고 이슬 맺힌 풀로 나타났고 그들의 탈출을 흐리게 했다. 우리는 자유야. 그가 숨을 쉬며 말했고 단어는 재와 꿀의 맛이 났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그리고 멈췄을 때 그는 그의 손들을 검사했다. 흉터가 새겨져 있었고 창백한 피리그리가 침묵의 만돌라를 그렸고 귀목은 영혼을 위한 정자 같았다. 흉터들, 그들은 남아있어. 그가 속삭였고 희미하게 맥동하는 하나를 따랐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그의 옆에서 유령처럼 맴돌았고 실체화되었다. 침묵,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 임대료를 메아리로 지불하는 세입자. 리암의 목소리가 미풍에 속삭였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품고 있어. 쉬는 밭의 씨알알처럼. 마커스의 손가락이 다시 그의 목을 스쳤다. 말은 돌아오지만 모든 발언은 성별된 것처럼 느껴져. 신이 듣고 심판하는 것처럼. 엘레나의 실루엣이 날카로워졌고 살이 투명함을 되찾았다. 그것은 우리를 표시했다. 우리의 실드를 그것의 것으로 다시 엮었다. 꿀과 침묵, 피와 공백. 리암의 재가 그들을 후광처럼 돌았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그릇이다. 침묵의 사도들. 지평선 방향으로 마을이 나트륨 빛이 손짓했고 빛과 소음의 바벨탑이었다. 이제 어쩌지? 마커스가 물었고 질문은 붕괴에서 계시로의 달이었다. 엘레나의 제스처가 어둠을 베었고 필수적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공유한다. 공허의 복음을 전파한다. 리암의 속삭임은 먼 폭풍처럼 울렸다. 침묵은 신이다. 그들이 그 복음을 맛보게 하라. 그들의 리듬이 동기화되었다. 발소리는 메트로놈, 맥박은 합창으로. 그들은 문명의 소음을 향해 초원을 가로질렀다. 마커스의 목소리는 걸음마다 팀버를 얻었다. 사람들은 알아야 해. 단어들은 족쇄다. 침묵, 영혼을 여는 열쇠. 엘레나의 메아리가 그것을 엮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칠 거야. 말하지 않은 것의 전례. 리암의 흐름이 그들을 후광처럼 감쌌다. 속삭임이 죽는 곳에서 그림자들이 번성한다. 마을의 가장자리는 물러섰다. 현관에서 포치라이트 소문이 빛나고 거리는 가정적 불화의 소음으로 살아있었다. 열린 창문에서 소리치는 비명, 잘못된 폭죽처럼 치솟는 웃음, 공에 전하는 트럭의 윙윙거림. 하지만 3인조가 거리를 침범했을 때 변칙이 피어났다. 소리들이 그들의 뒤로 약해졌고 공기가 소음을 막기 위해 굳어지는 것 같았다. 짖는 개는 짖는 소리 중간에 멈췄다. 라디오의 노래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시들었다. 대화는 중단되었고 화자들은 당혹감에 깜빡였다. 그들은 광장으로 모였고 자갈로 된 원형 극장인 목재 판넬과 일시시간에 얼어붙은 해골식의 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소규모의 군중이 어슬렁거렸다. 다이너에서 커피를 마시는 밤 올빼미들, 그늘진 알코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10대들. 파이프를 들고 서성이는 불면증 시장 일식의 여운으로 끌려 이제 3인조의 접근에 자석화되었다. 마커스가 마른 분수대의 가장자리에 올랐고 리암의 재를 한 손에 품고 엘레나의 손가락은 다른 손과 얽혔다. 우리는 너희에게 진실을 가져온다. 그가 선언했고 볼륨은 작았지만 모든 귀에 스며드는 연기처럼 보편적이었다. 군중은 조용해졌고 속삭임이 속삭임으로 줄어들었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다중화되었고 보편적이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다. 창조를 그 손에 품는 신. 리암의 미풍에 서진 목소리. 침묵은 듣는 자들에게 말한다. 소음 너머에서 그것은 노래한다. 모임은 물결쳤다. 먼저 불평, 그 다음 도움 같은 침묵. 목소리들이 공허 속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광장이 단체적인 숨으로 인신한 기대를 품었다. 마커스가 손바닥을 들었고 흉터들은 달빛의 은으로 빛났다. 소음이 잠식하는 침묵을 보라.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구원이다. 엘레나가 그들 사이를 엮었고 손끝이 남은 꿀로 입술에 석류를 바르며 무의 단맛을 맛보아라. 속죄처럼 달콤하다. 리암의 입자들이 축복처럼 내려왔다. 말없는 평화를 느껴라. 그것이 공허를 채우게 하라. 변형이 밖으로 퍼져나갔다. 바리스타의 농담이 음절 중간에 녹았다. 연인의 속삭임은 목구멍에 봉인되었다. 아이들의 웃음들이 초여름 안개에서 초처럼 꺼졌다. 표정들은 변했다. 당혹감에서 계시로, 그 다음 숭배로 눈들은 침묵의 신성한 불꽃으로 흐릿해졌다. 침묵은 전이 되었다. 광장에서 골목으로 문 아래로 스며들어 주택을 청각 수위로 덮었다. 라디오들은 정전에 속삭였다. 전화들은 울림소리로 울렸다. 마을의 맞박은 장송곡으로 느려졌다. 마커스의 목소리는 거리를 두고 예언자의 물러가는 부름이었다. 침묵은 우리의 구원자다. 엘레나의 메아리는 약해졌다. 그리고 우리의 포식자다. 리암의 마지막 미풍우리는 이제 침묵이다. 그것의 살, 그것의 목소리,
그것에 끝없는 밤, 완전한 고요함이 정착지를 덮었고 단 하나의 럽덥에 의해 파열되었다. 그리고 그것도 가장 깊은 침묵 속으로 물러났다. 그리하여 침묵은 전파되었다. 마을에서 마을로, 발언에서 발언으로, 고요함으로 가려진 전염병, 다락방의 악위에서 목소리를 진실과 바꾼 세 명에 의해 운반되었다. 리암, 엘레나, 마커스, 그들은 전설의 각주가 되었고 숨소리 사이에 신을 발견한 3인조였다. 그 낡은 집에서 꿀 떨어짐과 그림자로 꿈매인 입술 사이에서 그들은 궁극적인 이단을 배웠다. 침묵은 구원자이자 수학자라는 것, 존재의 소음 사이에 진실의 진정한 혀가 놓여 있다는 것, 가장 강력한 선언은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검은 화면으로 영원한 일시.